여러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길을 걷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그 속에서 웃음과 눈물 그리고 말 못할 비밀이 얽혀 있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사랑과 이별, 용서와 후회, 그리고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나는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60년 전 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쏟아지던 곳. 그 마을에 18살 소녀 정순이가 살고 있었지요. 정순이는 맑은 눈망울과 새하얀 피부를 가진 마을에서 소문난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녀를 늘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었지요. 정순이는 낮에는 밭일,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새로 부임한 청년 교사 현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똑똑하고 젊은 스승. 학생들에겐 친절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요. 그가 정순이를 처음 본 날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에 가난에 찌들린 삶이 잠시나마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시냇가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순아, 언젠가 내가 널 데리고 서울로 갈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시켜주고 따뜻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은 순이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사실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모가 정해준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이 예정돼 있었던 것이지요. 정순이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을 때쯤 말입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 없는 아이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결국 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배 속에 아이를 몰래 낳아 세상으로부터 숨기기로요. 그리고 어느 비 내리던 여름밤, 작은 움막 같은 오두막 안에서 정순이는 피투성이가 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그녀의 첫 번째 아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였던 정순이는 갓난아기를 혼자 키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준호를 남몰래 고아원에 맡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정순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준호는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병들어 죽진 않았을까? 그녀는 매년 생일이 되면 몰래 눈물 흘리며 아이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60년 후 이야기는 지금으로 이어집니다. 정수는 어느덧 78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녀 곁에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첫째 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터뷰를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소개된 김준호 회장. 그의 나이, 그의 얼굴, 그리고 어쩐지 낯익은 눈빛. 정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준호야? 내 아들 준호?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망설임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아이를 찾아가겠나? 버린 엄마가 어떡해?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막힌 장난을 치는 법. 며칠 후 정순이 다니던 작은 교회에서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고아원 아이들을 돕게 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호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정수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운명은 이렇게라도 두 사람을 만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숨겨온 비밀 때문에 망설이고 준호는 아직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인 만남이 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과 버려졌지만 성공한 한 남자. 그들이 교회에서 마주한 순간 숨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남자. 자신이 젖 한 번 먹이지 못하고 떠나보낸 피 맺힌 첫째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저 아이 앞에 선단 말인가? 나는 그 아이를 버린 죄인인데. 눈물이 흐르는 것을 손수건으로 가렸지만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 행사에서 우연히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준호가 다가와 정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길, 어쩐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의 품에 안겨 울던 아기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지요. 정수는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나 속으로는 외쳤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없이 맴도는 질문.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평생 가슴에 묻고 죽어야 하나?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 써 내려간 기도 수첩을 꺼내 들고 처음으로 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기 한 번만 주세요. 내 아들에게 이제라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다음 날 운명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한 아이가 도로에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정순이 먼저 아이를 끌어안고 넘어졌습니다. 차는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고 정수는 대신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실. 정수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누워 있었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준호였습니다. 그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눈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대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릴까?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깜짝 놀라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뭐라 하셨어요?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편지를 써서 준호에게 전달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다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편지를 받은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어머니?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는 곧바로 교회를 찾아가 정순을 마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르신, 장난이시죠? 제가 당신 아들이라니.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너를 버린 죄인이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속 깊이 봉인했던 과거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고아원에 버려진 건 당신 때문입니까? 내가 어린 시절 매일 울며 엄마를 찾았던 게 바로 당신 때문이었다고요? 정수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모두 내 잘못이다. 어리석고 두려워서, 너를 지킬 용기가 없어서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았다. 준호의 눈에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고였습니다. 난 평생 버려진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왜 나만 엄마 아빠가 없는지 차라리 죽고 싶었던 날도 많았다고요. 정수는 그의 발밑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제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이라고 불러보고 싶구나.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중년의 한 여인, 정순의 둘째 딸이자 준호에게는 사실상 이복 동생인 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우리 같은 엄마의 자식이었군요. 순간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운명은 여기서 또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정순이 숨겨온 비밀은 단지 아이를 버린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가족, 그리고 얽히고 설킨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다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다시 용서하는 일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의 고백 이후 병실은 무겁고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믿기 힘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습니까? 미경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난 지금까지 우리가 남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이야? 정수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래, 다 내 죄다. 그때 용기만 있었더라면, 너를 안고 서울로라도 도망쳤더라면, 너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울음은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용서 못합니다. 당신은 내게 엄마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정순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교회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업에 매달리며 더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밤마다 가슴 한쪽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홀로 밤마다 울던 기억, 생일날 케이크 한 조각도 받지 못했던 순간, 엄마 품이 그리워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던 그날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차마 정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준호에게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어르신 정순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위독하시답니다. 순간 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는 한밤중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정순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이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미경과 가족들이 울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정순의 희미한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단 한 사람, 준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준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엄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은 분명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 수십 년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야 불러봅니다. 엄마, 왜 이제야 왔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야 제 앞에 나타난 겁니까?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들은 것이지요. 엄마. 장례식 날 준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실수하고 죄짓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당신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남은 세월 그 이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순의 아들 김준호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닐까요? 후회와 상처로 가득했던 시간도 마지막 순간 엄마라는 한마디,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눈물과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인생의 기적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준호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주겠다. 그의 삶은 이제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